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 이제 봄이 벌써 다가옵니다. 벌써 2월이 다가오고 있어요.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엊그제 그 하느니 금리를 동결했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조금 부동산, 우리 레버리지 많으신 분들은 조금 한숨 돌리셨을 텐데, 제가 볼 땐 그게 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엊그제 그 CPI가 좀 높게 나왔고, 또 PC라고 있어요. 또그 소비자 지출 가격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게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모레 월요일 주식시장은 아마 좀 하락할 겁니다. 환율도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 조금 말씀드리고 또 중간 나중에 그 세종시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한 분 말씀 주셔가지고 여러 번 세종시 조금 간단하게 정리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도 좀 체크해드리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시장이랑 체크해 들어가면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하느니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미국이 이제 3월 21일 날 이제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좀 이따 말씀드릴 PC라고 그 소비자 가격 지수, 지출 가격 지수가 상당히 좀 놀라운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정대로라면 모든 게 좀 이렇게 둔화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역으로 지금 올라가는 상황, 소득이 늘어나고 지출도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물가가 안 잡히겠죠. 그럼 미국이 저번에 0.2 올릴 날 0.25 올린 게 도리어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조금 혼동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하고 미국 주시장이 조금 많이 내려왔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월요일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조금 뭐 단기로 이렇게 자산 관리하시는 분들은 월요일날 좀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자, 그 다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말씀드린 대로 CPI가 6.4인데 이런 뭐 소비자 물가 시장 화들짝 이런 기사 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어쩌니게 좀 화들짝 놀랄 일이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중에 소비자 물가 지수에 자극을 하는데 이게 좀 내려가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자, 이제 전세라고 그랬는데 이건 물가 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PC가 급등을 했어요. 5.4%로. 환율이 1304원으로 금요일 날 마쳤죠.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 빅스텝 가나라는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 경제에도 좀 도움은 안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겠다 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은요. 거래하고 매물이 증가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거래가 늘어나면 매물이 좀 감소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매물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락은 지속 중인데 얼핏 뭐 보도들이 이제 상승 기사가 좀 꽤 나오니까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뭐 한국 부동산은 보도에서 보다시피 그 하락폭은 유지를 하는데 이제 하락폭을 둔화시키는 수준. 그 핵심은 이제 특례 보금자리의 효과입니다. 이게 이제 뭐 대출 조건이 5억까지 뭐 소득도 따지지 않고 DSR 적용 안 하니까 자산이 좀 적으셨던 분들 중에 경기도 일대가 좀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일단 서울은 좀 가격이 좀 높아서 쉽지는 않고 서울도 늘긴 늘었지만 경기도나 이제 지방의 광역시 중에 이제 가격이 6, 7억대 이 주택들이 좀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9억 이하 주택들이 9억 이상은 좀 많이 안 움직입니다. 그거는 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게 CPI 추인데요. 우리가 뭐 물가가 좀 뭐 잡힌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계열로 항상 제가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13년이고요. 19년부터 보시면 지금 다 한 2%대에서 계속 물가가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9.1% 갔잖아요. 이때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 많이 하다가 타임을 놓쳤죠. 갑자기 올라가니까 우리 이제 3월부터 이때부터 계속 금리를 쫓아 올렸죠. 여기서 이제 내리길 바랬는데 일단 금리를 많이 올린 바람에 진정은 됐어요. 됐지만 이 수치가 지금 거리를 한번 보세요. 미국이 2% 물가 목표를 하는 게 그냥 지나치는 말이 아니고요. 예전에 지금 10년 동안 다 2%대였습니다. 그러면 암만 적어도 4%나 3%는 가야 미국이 좀 피벗, 금리 인하 정책이나 뭐 동결 정책을 쓸 텐데 그건 좀 먼 것 같아요. 갈 길이 제가 볼 때. PC 발표가 또 그렇게 나왔습니다. 볼까요? 자, 이게 이제 CPI 아까 그림이고 이거 넘어가고요.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꺾였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잖아요. 그럼 못 잡았다는 얘기죠, 1월에. 근데 생산자 물가는 더 올라갔어요.
그러면 생산자 물가가 0.7인데요. 소비자 물가는 나중에 더 올라가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럼 시장이 물가가 쉽게 안 잡히겠다는 건 좀 예측이 되시겠죠? 자, 그 연준이 이제 선호한다는 게 뭐냐면 CPI라고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이 소비자 지출 가격 지수하고 두 개를 봐요. 사실 미국이. 미국이 PC라고 그러죠. 퍼스널인데요. 퍼스널 컨섬션 익스펜디처라고 하는데 물가가 이게 급등을 했어요. 어제 24일 날. 24일 날 급등하다 보니까 긴축 공포 확산 이렇게 떴어요. 그래 이게 뭐냐면 긴축 공포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금리를 더 올리고 돈을 더 긴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 또 경색될 가능성이 또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올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또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연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시장이 지금 제가 누님 말씀을 올리지만 올 한 해는 정말 보수적으로 대처하셔야 된다. 급하게 뭐 공격적으로 자산 관리하시다가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빠른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의 수익하고 지출하고 가처분 소득의 그림인데요. 미국 고용통계국이 이제 엊그제 발표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빨간 거 있잖아요. 소비 지출. 소비가 줄어야 물가가 안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11월, 12월 미국 금리 계속 올리니까 조금 낮춰졌다가 1월에 폭등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보시면 개인 소득도 증가하고 지출도 증가하고 가처분 소득도 늘었어요. 이 가처분 소득이 까만 선인데 소득이 4%나 늘었어요. 그러면 물가 잡으려면은 금리 강하게 하지는 안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3월 21일 회의 때 0.25는 기본이고 0.5% 올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3월 25일 때 이제 그걸 하게 되면 환율이 변동성이 증가하잖아요.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주 뒤에요. 그러면 그거를 올릴 걸 대비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해외 외국 투자 자본들이 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환율 변동성이 증가하겠죠. 그런 상황이라면은 전 세계가 신용 경색에 좀 들어갈 거고, 그러면 수출도 좀 줄 거고,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요인들이 많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 한 해는 미국의 경기의 침체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국내 금리 하느니 이번에 0.25를 올렸어야 정상인데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부동산하고 이쪽 신용이 PF 문제들이 너무 취약하다라는 이제 반증이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국 아파트 거래량 추이인데요. 2014년부터 제가 정리한 건데 보시면 이제 이게 평균선입니다. 지금 전국 아파트 거래량 많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확 올라가잖아요, 선이. 15,000개, 10,000개 하다가 팍 올라갔습니다. 30%한 2배 가까이 올라갈 것 같아요. 다음 달, 2월 달 지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2월 달 수치는 한 35,000, 4만도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어져야 되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겠지만 말씀 올린 대로 미국이 금리 올리고 또 이러다 보면 또 충격이 오기 때문에 예전에 말씀드린 일시적 반등에 그쳤다가 꺼질 가능성이 좀 존재합니다. 이 선을 돌파해야 되는데 뭐 그건 나중에 보고요. 자,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이제 이렇게 늘어났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렇고 이게 두 번 됐네. 죄송합니다. 자,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1월 거래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가 그 하락폭이 많은 지역이 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이번에 DSR 특례보금자리론이 효과를 분명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입을 많이 하는데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겁니다. 실제 거래되는 상황을 보면 벌써 한 달 지났잖아요. 1월 말일부터 특례보금자리를 했으니까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심사 마친 사람들도 주택 매입에 나설 거고 심사 넣은 사람들도 대충 확인이 되니까 뭐 계약하러 다니고 막 합니다. 그래서 찾는 분이 좀 생길 텐데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거는 지금 2배 정도 늘었다고 하지만 이게 2월, 3월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3월 달까지, 3월 잘하면 4월까지. 그 다음은 문제죠. 특례 보금자리론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끝나면은 따라갈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또 다른 시장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보시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게 제가 2월 일주일 사이에요. 예전에도 좀 비슷했고요. 경기도 아파트 일주일 거 한번 뽑아봤어요. 뽑았더니
요 근처에 많이 몰려 있죠. 그러니까 많이 내려온 지역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많이 내려와서 서로 조금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래가 제일 많고 몰려 있잖아요. 요즘에. 그리고 그동안 안 내려왔던 곳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들은 이제 내려서 거래가 되는 거고, 많이 내려온 지역 중에서 특례 보금자리론에 수요가 붙으니까 조금 더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최대한. 근데 그 폭을 보세요. 여기 1억이지 않습니까? 1억? 중요한 게 여기에요. 1억을 잘 못 넘어요. 예전 가격에.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힘을 쓰는 이제 매도자분들의 어떤 가격대예요. 여기에 이제 좀 뭐 호수가 좋다든지 로얄동이라든지 이러면 여기 있는 집을 사시려는 분들이 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이제 이분들이 계실 텐데 잠시 이때 막 좀 혼동되는 것 같은 분이 뜨죠. 2월 20일 저번 주 기사 많이 나올 때. 그러고 나더니 흐름이 어때요, 여러분? 거래량이 줄기 시작합니다. 줄면서 위에 상승 거래가 급격하게 줄죠. 하락 거래가 주는 것보다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결론은 거래가 없게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호가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못 다가서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제가 볼 땐 다음 주도 이게 급하게 안 될 것 같아요. 이번 주까지는 잘 갔는데, 근데 이 현상이 경기도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도 그렇고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한 달 동안 거래량 는다 이런 기사 나오고 하락폭 둔화한다 그러니까 좀 심장이 약하시거나 우리 이렇게 여러 유튜브나 이런 정보들을 많이 접하지 않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약간 또 불안해서 사시는 분들이 좀 붙은 건데 거기에 이제 특례보금자론이 한몫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기도 아파트 거래 지금 하락된 거래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고점 대비 막 30% 40% 내리는 거예요. 하락이 많이 된던 것들은. 근데 보면 다 2021년이잖아요. 근데 간혹 보면 작년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37% 빠집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공통점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해석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동안 안 떨어졌던 곳들이 하락거래에서 거래가 되는 것이고 떨어진 곳들이 5천 1억 더 받으려고 버티고 있는 그 상태다, 시장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만약에 이 매수세가 끊기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도 또 반등했습니다. 거래량도 늘고 거래량이 저번 달에 2배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잘하면 1700개? 800개였으니까 1600이면 2배니까 100% 급증이죠. 그러나 여전히 바닥이니까 기사의 제목이 뭐 2배 급증, 3배 급증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와야지 한 3,500, 4,000개 가야 시장이 이제 조금 움직인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특례보금자리는 지금 14조 5천억 소요됐어요. 1월 거래량 증가, 언론 기사 주의, 하락 전환 역부족, 그러니까 상승 전환이란 말이죠. 1차 저항선 아직도 하방에 위치하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예측할 건 뭐냐면 2월, 3월 거래량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끝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14조 5천억 원이 기억나시죠, 여러분? 사흘 만에 7조 나갔다고. 사흘에 7조면은 한 달이면 사흘이 10번이니까 70조가 돈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한 달 돼가는데 14조밖에 안 나갔어요. 그러면 뭔가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근데 그 와중에 60%가 다 대환대출 신청자입니다. 특례보금자리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0만 호에서 한 2만 호, 전국적으로 한 2만 호 정도가 신규 매수로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 수도권 하면 10,000호 정도, 10,000호 정도에서 지금 한 달 돼가니까 지금 서울도 한 1,000개 가까이 늘었고 인천, 경기도도 2,000개 늘었으니까 한 다음 달, 그 다음 달까지 좀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수치를 계산해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서울 이제 가격 변동률 23일까지, 엊그제까지 제가 뽑아놓은 거예요. 서울 아파트 1월 1일부터. 자, 그림이 어때요, 여러분? 거래는 많이 늘어나는 분위기가 보여요. 여기서 잠시 머물렀다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한 사람들이 막 움직여가지고 거래가 다시 늘어나요. 늘어나다가 다시 약간 좀 주는 느낌 들죠? 거래가 뜨문뜨문되고. 그건 뭘까요? 호가를 올리면 다시 스톱이 되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런 해석과 이제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합리적인 해석이겠죠, 여러분? 보시면 간혹가다 이렇게 뜬 거 있지만 여기 보시면 또 더 많이 내려간 것들이 훨씬 많고 거래량을 제가 다 통계를 내보니까 70%가 여전히 하락거래입니다.
상승거래가 31%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째 이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시장을 보느냐에 따라서 뭐 스마트한 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고 더 기다릴 수 있는 거고 좀 마음이 급하시거나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더 내려가는 거 좀 머리 아프다 그냥 살겠다 이런 것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두 푼이 아니니까 이왕이면 그래서 최대한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사실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내고 하시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매물량이 어때요? 이 분위기 속에서 매물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이거 엊그제예요. 23일. 저도 개인적으로 신기해요. 지금쯤은 조금 줄여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소유자분들이 왜 팔까요? 아, 어려운 시장에 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겠죠. 그 상승거래된 걸 왜 살까요? 그분들은 제가 볼 땐 정보가 부족하거나 자산이 좀 여유가 돼서 좀 머리 아프시니까 사시는 경우 둘밖에 없어요. 이 와중에 현재 가격에서 인력 더 비싸게 산다? 그건 제가 볼 때는 호갱 수준이라고 보죠. 솔직히 말하면. 두세 달 뒤에 시장을 아무도 예측 못 하잖아요. 강남은 특히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좀 조심하시고 마포, 용산, 성동 그림 보십시오. 거래량은 좀 늘었는데 매물은 훨씬 더 늘었어요. 10%씩 늘었어요. 10%. 매물이요. 불과 한 달 반 사이에. 10%면요. 그럼 거래가 10% 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건이 너무 많아요, 지금. 자, 순매물질, 마용성 이거 똑같은 거네요. 죄송합니다. 자, 서울 아파트 요거 이제 22일까지가 정리한 건데요. 보시면 매물이 그 12월부터 막 대책 나오고 그런 건 줄었다. 총매물이 제자리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죠? 이게 계속 내려가야 이제 반등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반등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요. 여기 전세 크게 물량 큰 뭐 차이 별로 없고. 자, 월세 물량 조금 줄었습니다. 월세를 좀 많이 찾아가니까. 자, 여기 매매 물량 보십시오. 매매 물량이 어때요, 여러분?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 올라간다는 게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시장에 대해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뭐 많이 보도에서 보셨지만 다 하락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일단 통계는 제가 나중에 아까 보시면 70% 하락이면 상승 30% 똑같거든요. 지금 한 달 반째. 근데 어떤 연유인지 이제 자꾸 하락폭이 주는데 전세가가 중요하겠죠. 전세가 볼까요, 여러분? 전세가는 큰 변동이 없어요. 마지막 파란 선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많이 변했다 뭐 이런 느낌은 들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직 너무 성급하게 갈 필요 없다. 이 선의 어떤 연장선의 어떤 흐름을 보면 이렇게 이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여러분. 그럼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상반기, 하반기 쪽으로 좀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추세는 계속. 자, 전세 하락 지속 중이다. 이제 결론은 그거고요. 이 전국적으로 볼 때 이 빨간 선이 0.5면 하락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 보는데 다 그거 미치잖아요. 다만 이제 지방이 조금 8대도, 뭐 충북, 충남 이런 데들은 조금 이제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인천 6대강시 보겠습니다. 6대강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 매매 가격에서 부산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언젠가 부산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할 때 돼간다. 보시면 다른 데들은 많이 줄였는데 부산은 못 줄이고 있잖아요.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대구는 워낙 입주물량이 많고 대전도 보면 일단 조금 줄였어요. 근데 이거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산은 여전히 뭐 이런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 광주, 대전은 매매 하락폭이 둔화됐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뭐 급격하게 시장을 바꿀 만한 상황도 아니고 부산, 대구, 울산은 유지되고 있다. 하락폭이. 자, 그럼 전세 가격은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전세가가 매매가의 선행지표인데,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전세 가격들은 여전히 조금 하향해서 많이 버티고 있죠? 0.5 선이 여기인데, 그러면 좀 올라가 줘야 되는데, 부산, 울산, 대구 하락 심화, 부산, 대전, 인천, 광주 하락 지속. 이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전세가가 0.7, 0.8이면 두 달이면 10%입니다. 10% 넘어가요. 전세가가 10% 내려가는데 매매 가격이 5% 안 내려갈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시고 일기신도시도 비슷합니다. 많이 줄인 것도 있는데 특이한 것은 이제 일산 동구가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도 일산 부분이 이제 조금 약세를 많이 보이고 있고요. 분당은 일단 좀 줄였어요. 예전에 급하게 내려갔다가 자 전세 가격 볼까요? 분당 전세 가격 여전히 뭐 마이너스 1%대입니다. 1%. 과천 많이 줄였어요. 특이하게 과천이. 나머지 동구 뭐 다 비슷합니다. 큰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자, 부산 아파트 가격 변동 저번에 말씀드린 2월 15일 이 상황에서 2월 23일 엊그제로 다시 한 주 더 추가해 봤습니다. 추가해 봤더니 여기도 어때요? 아까 서울하고 경기도처럼 거래량이 약간 감소하는 느낌이 들죠.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늘어서 봄이니까 조금 늘 수는 있겠지만 이때처럼 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언제예요? 2월 초입니다. 특례보금자리는 터지자마자 분위기 타고 기사 막 나오고 이때 부흥 뜨겠죠, 사람들이. 여기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 상승거래가 꽤 있어요. 근데 점점 갈수록 상승거래의 폭이 약해지죠. 약해지고 접점을 찾아가죠. 보합 쪽으로. 근데 하락이 조금 더 늘고 조금 더 시장 봐야겠습니다. 부산 조정이 이제 많을 겁니다. 자, 세종시 제가 구독자분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세종시 올렸는데요. 자, 요 0.6입니다. 영선이 기준 보시면 거의 뭐 비슷하죠. 하락거래가 좀 있었다가 그 1월 말일부터 특례보금자리 터지기 요맘때부터 갑자기 상승거래가 좀 쭉 많이 나오고 하락거래가 별로 없어요. 호가는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래가 없어지죠. 호가 올리니까. 그럼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힘드실 텐데 제가 좀 예측하시라고. 자,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면 어느 지역이나 하여간 주택가격은 하방 압력, 전세 가격도 하락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2023년도 5월, 9월, 12월에 물량이 좀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5월에 한 1000세대 가까이 나오고 11월, 12월에 가면은 1200, 1500, 1300, 1200개도 나오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3, 4, 5월? 4월? 한두 달은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5월 달에 일단 400, 500개 나오면 지금 세종시 거래량 아까 보셨잖아요. 한 달에 40개밖에 안 돼요. 그럼 500개가 나오는데 이런 분위기를 생각하시면 지금 3월, 4월 약간 좀 반등할 겁니다. 특례보금자리는 역시. 그러나 제가 조사해 보면 2024년도가 이제 문제인데요. 2024년도에 입주 물량이 많아요. 4000세대예요. 적정 물량이 거의 한 1.5배에서 2배 됩니다. 그리고 2023년도는 말씀드린 대로 입주 물량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2000세대 정도 중에서. 여기 보시면 1500, 9월 달까지 하면 한 1500, 1600개가 지금 9월, 10월, 11월 이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올 하반기 되면 또 약세된다. 세종시. 그렇게 예상하시고 매도하실 분들은 지금에서 3월, 4월 사이에 욕심내지 마시고 차익이 있으면 그냥 파시는 게 낫고 들고 가실 분은 이 시기 넘게 되면 내년도 힘들기 때문에 2년, 3년 뒤까지 가져갈 생각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미국 PC 급등한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마 3월 20일 날요 금리 좀 많이 올릴 수도 있습니다. 0.5.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이 좀 높아지면 물가가 또 오르잖아요. 수입 물가가. 이런 악재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또 무역 적자가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마음 편해 두시면 안 되고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 풀어 약간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부동산은 장기적입니다. 아마 월요일날 주식시장 제가 볼 때 무조건 빠집니다. 빠지는데 그런 거 다 감안하셔가지고 조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 올 한 해는 계속 지켜봐도 큰 무리가 없다. 아까 보셨지만 상승하더라도 상승폭이 별로 없고 하락하는 거는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고 이제 그 와중에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하방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대처하시고 이제 봄이 오니까요, 여러분 좀 마음 긍정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또 가족들 한번 다시 한번 챙기시고 또 주위 사람들도 한번 쳐다보면 다 이쁘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다. 자, 좋게 보시면서 긍정적으로 또 한 주 행복하게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새 알았는데 좋아요를 누르면은 이게 노출?
유튜브가 노출이 많이 돼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음 한 주 또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